여러분, AI 관심 갖고 계신가요?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로봇 기술이 기술적 특이점을 맞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챗GPT나 바드와 같은 챗봇 형식의 AI 어플리케이션의 눈부신 발전에 살짝 가려져 아직 그 파급력에 비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탄생과 챗GPT의 등장, 이것과 맞먹을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밥 먹듯 야근하며 7년째 로봇만 연구 개발하고 있는 로봇 개발자입니다. 로봇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작년 초까지 로봇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로봇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로봇이 지금 왜 중요한지,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캐치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로봇의 미래는 어떤지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로봇이 바꿀 미래의 기회를 잡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기 전 먼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로봇 기술이 특이점이 온 것도 AI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하면서 NLP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이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잠시 제쳐두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딥러닝 AI 모델의 레이어를 더 깊게 쌓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전에는 레이어의 깊이나 학습한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 성능의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는 이어 비전, 즉 영상이나 사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도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전 분야에서도 유용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LLM은 VLM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상과 음성을 모두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대 AI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인지할 때 시각이나 음성 정보만을 각각 따로 접했을 때와 둘을 동시에 접했을 때 상황에 대해 판단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발전 방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을 멀티모달 AI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AI가 이제는 눈과 귀를 갖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AI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팔과 다리입니다. 눈과 귀를 이용해 상황을 판단하고 팔과 다리를 이용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AI 기술의 최종 종착점이겠죠.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럼 왜 휴머노이드 로봇일까요?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VLM 모델은 엄청난 양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GPT 3.5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는 1750억 개라고 하죠. 지금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들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내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전 챗GPT와 같은 챗봇 형태의 AI들은 전처리나 가공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이 보고, 듣고, 움직이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각각 로봇의 시야에서 본 이미지와 로봇이 실제 움직이면서 얻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로봇의 내구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는 로봇을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로봇인 거죠. 굳이 로봇이 움직이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람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대체할 수 있다면 로봇을 여러 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특히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확보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로봇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죠. 그들이 개발한 테슬라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해 테슬라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의 머리와 팔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형태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로 자리 잡았죠. 물론 테슬라가 갖추고 있는 경쟁력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주행시키기 위해 직접 개발한 FSD 칩셋은
이미 거대한 AI 모델을 온디바이스화하여 사용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자동차에 사용한 모터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요. 게다가 테슬라는 이미 2015년부터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만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테슬라와 로봇 기술로 경쟁하고 있는 피규어 AI와 구글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뜯어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3개 회사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컨셉과 전략을 가지고 있죠. 먼저 이들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로봇 기술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로봇은 크게 3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 판단, 그리고 동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감을 이용해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가 뇌로 흘러 들어가면 뇌는 판단을 내려 팔과 다리를 비롯한 육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로봇도 이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로봇 내 AP나 MCU와 같은 칩셋이 센서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자가 설계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판단에 맞는 제어 명령을 모터를 비롯한 액추에이터에 내려 실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로봇은 그리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일반적인 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봇 기술에도 AI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단위 기능별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기능들은 룰 베이스, 즉 사람이 코딩해준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로봇의 소프트웨어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기능이 각각 개발되어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했기 때문에 무겁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로봇을 사용하는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룰 베이스로 가정해 두었던 환경들과 달라지면서 로봇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형화되고 애초에 로봇 친화적으로 설계가 된 환경이 아닌 공간에서 로봇을 사용하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단위 기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나 피규어 AI 그리고 구글은 어떨까요?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내부 AI 모델을 통해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룰 베이스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한 땀 한 땀 사람이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풋으로는 사람의 음성 명령과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보는 영상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AI 모델을 거쳐 바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E2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구조가 간단해지는 것은 물론 비정형 환경이나 내가 설정해둔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까지의 로봇이 다닐 작업을 고속 실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 3개의 기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최종 목적지는 비슷한데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테슬라의 경우 환경인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테슬라 FSD 기술을 적용하고 물체를 조작하거나 보행하는 측면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빠르게 로봇의 기능별로 차별화된 AI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규어 AI는 어떨까요? 여기는 테슬라처럼 환경인지에 특화된 강점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두고 단위 기능별로 AI를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 GPT-4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해 작업이나 행동을 계획하는 판단 AI를 구축할 수 있었고 물체 조작에서도 E2E를 이용한 로봇의 액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보행 기술이나 인지 기술 등에 있어서 테슬라에 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앞선 테슬라와 피규어 AI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 AI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RT12 논문을 살펴보면 영상 속 사진과 같이 한 번의 인지와 판단, 그리고 동작을 통합하는 거대 AI 모델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얼마 전 공개된 알로하와 같은 로봇을 살펴보면
물체 조작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로봇 기능을 일반화할 수 있는 성능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글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단일 멀티모달 AI에 기반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통합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고, 모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AI가 학습을 마치고 추론 단계에 들어서도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구동하기까지의 시간이 복잡한 연산을 거치면서 느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 동작의 정밀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로봇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로봇 기술이 수십 년 동안 미래에 유망하기만 한 기술이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 AI 기술을 통해 빠르게 극복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머리에 심고 공장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 움직임을 보고 학습하여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심지어 응용할 수도 있는 인간형의 로봇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협업, 합병 등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여 우위를 선점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기업들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은 아닐 듯합니다. 지금까지 로봇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한 비유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공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기 커버를 들어 올려 안쪽을 살펴보니 누군가 싸놓은 변과 함께 로또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이는 날짜를 살펴봤더니 이번 주 로또 용지입니다. 누군가 볼일을 보다 흘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호를 살펴봤더니 이번에 발표한 로또 당첨 번호 6개 중 5개가 일치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숫자 하나가 변에 가려져 보일 듯 말 듯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변기에다가 손을 넣어 로또 용지를 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럽다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조금 지저분한 비유를 했지만 이보다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한 예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확실한 기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발표한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액세서리 시장 등 수많은 시장이 창출되었고, 이 기회를 잡은 기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카카오가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공한 이유도, 그 외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기를 끌고 수많은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과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잘 읽지 못한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서 수많은 적자를 남기며 뼈아픈 교훈을 얻기도 했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적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학생이라면 로봇과 AI를 공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로봇에 특화된 로봇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로봇 AI 관련 인력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공급이 적다면 이것은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이 아니라면 로봇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봇이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시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며 어플리케이션이나 액세서리 시장이 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로봇이 변화시킬 세상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든 사업을 준비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반드시 잡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